안녕하세요. 귀촌 클래스 이쌤의 파워포인트 독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도서는 여러분이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돌을 바퀴로 만들어 재벌이 된 맥스의 이야기를 다루는 도서입니다. 이 책은 특히 마케팅, 세일즈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습하시는 분에게 강추하는 도서입니다. 왜냐고요?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케팅을 넘어서 경영을까지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서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아주 롱런을 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입니다. 노티스. 유튜브 채널 귀촌 클래스 이쌤의 구독자는 해당 강의 교환 파일의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귀촌 클래스 이쌤의 구독자는 강의에 사용된 강의 교환 원본 파일을 해당 동영상 유튜브 세부 설명 페이지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강의 마지막 부분 이쌤이 알려드리오니 영상을 통해 끝까지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의 프롤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이 책은 더 골드라는 책,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도. 이 책을 저술한 저자와 같은 저자예요. 저자가 누구냐면 제프 콕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비즈니스 경영 도서 쪽에서 아주 유명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전문 분야, 어떤 경영 경제의 전문 분야가 있다라기보단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이 보통 여러분 경영 경제 서적은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한 조금 딱딱한 이론서를 이 사람과 공조로 많이 저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정말 재밌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프 콕스라는 책은 엘리 골드러시라는 사람과 더 골이라는 책을 같이 저술을 했고요. 하워드 스티브슨이라는 사람과 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원재료는 셀링 휠입니다. 예, 바퀴를 파는 겁니다. 이 두 책이 워낙 유명해요. 제가 한번 따로 더 골이라는 책도 한번 나누겠지만, 이 책과 더 골이라는 책과 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를 같이 읽어보시면 은근히 플롯이 비슷합니다. 예, 두 주인공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마케팅으로 풀었느냐 아니면 뭐냐, 어떤 경영, 어떤 목표 중심적인 경영으로 풀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인터레스팅한 그 플롯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프 콕스의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의 큰 스토리 라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읽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생선이 있죠. 이 생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쓴다라는 개념은요, 이 뼈대를 보는 겁니다. 이 뼈대. 이 뼈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플롯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살을 입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는 그 책의 그 골격, 플롯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고 그 플롯 중심에서 어떻게 이야기들이 흘러나가는지 이런 관점에서 책을 보게 되면 이 딱딱한 경영 경제 서적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의 스토리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 맥스가 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가다가요, 돌을 발견합니다. 근데 돌이 되게 인터레스팅하게 생긴 거예요. 야, 이 돌을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특별하게 답은 못 찾았어요,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는 그 미니라는 와이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니가 맥스에게 정말 좋은 어드바이저예요. 예, 와이프지만
무엇이든지 맥스는 약간 호기심이 많고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미니는 그런 맥스에게 언제나 잘 될 거야. 새로운 인스포레이션을, 영감을 주는 사람이지, 아이, 당신은 쓰잘데기없는지만 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스한테 정말 좋은 조언자죠. 이 맥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야,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아, 맞아, 당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한번 이거 하고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 두 부부가 고민을 해도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라클 오지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오지가 지금 말하면 컨설턴트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찾아갔다가 그냥 빠꾸 먹습니다. 이제 오라클 오지는 동굴에 살아요. 예, 빠꾸 먹고, 예, 그 다음에 다시 갔을 때 조금 먹을 거, 예, 뭐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컨설팅 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아,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오라클 오지가 어떤 얘기를 해줘요. 자, 일단 맥스와 미니는 이 오라클 오지를 만날 때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야, 이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동그란 바퀴, 이거를 굴리면, 아니, 동그란 돌이죠. 동그란 돌을 굴리면 옛날에는 이 책의 전제가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 거의 고인돌 시절, 뭐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바퀴가 없었어요. 예, 이 책에서 나오는 전제가 바퀴는 없고 그냥 어떤 물건을 놔둘 때 그냥 코끼리가 질질질질질 물건을 끌고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맥스가 이 돌을 가지고 바퀴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오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다음 6개의 질문을 오라클 오지가 해요. 고객은 누구고, 경쟁자는 누구고,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을 원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의 제품을 사는 이유가 뭐야 되고, 경쟁업체의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세일즈맨이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면 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이 조금 더 정교화되는 겁니다. 자, 맥스는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오라클 오지가 맥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의 답변이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뭔가 좀 더 생각을 놓치고 있던가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친구가 일단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자기네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세일즈 캡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 벤더빌드가 오고 마법사 토비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과 일을 해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맥스는 다시 오지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오지가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문제 해결책을 판매하는 정도지만 클로저는 다르지. 그들은 제품을 팔지 않고 꽁을 팔어.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파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본질을 알려줘요. 이 대사에서. 그러면서 클로저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클로저 카시우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르는 양탄자를 타고 와요. 예, 한마디로 뭔가 좀 기괴하고 좀 뭔가
엣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요, 뭐, 나르는 양탄자가 뭐, BMW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멋진 무엇인가 보여지는 부분을 가지고 클로저 카시우스를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클로저 카시우스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 클로저 카시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 친구가, 클로저 카시우스가 일단 모든 마케팅이나 경영의 시작입니다. 이 친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팔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타겟팅, 드리밍,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아까 세일즈 캡틴은요, 이 물건을 파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 클로저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제품을 포지셔닝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이 돌박기를 팔기 위해서, 당시 이 책에 나오는 배경에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있는 이 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야, 코끼리로 피라미드 짓지 말고 이 돌박기로 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하고 드리밍을 줍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피라미드 감독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되게 좋겠군. 우리도 그거 한번 써볼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요. 우리에겐 코끼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 혁신적인 제품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쓰던 거,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굳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클로저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클로저 카시우스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클로저 카시우스는 그 감독관에게 생산성을 판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책에서. 야, 지금 피라미드 저쪽에서는 너보다 훨씬 더 빨리 짓고 있어. 근데 제가 너보다 더 빨리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돌박기를 생산산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독관의 니즈의 타겟에 맞춰서 다른 피라미드 건설장보다 훨씬 더 빨리 지을 수 있다라는 솔루션으로 이것을 감독관한테 팔아요. 자, 전혀 파는 방식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파는 방식에서도 클로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요, 얼마나 이게 코끼리보다 훨씬 더 물건을 쉽게 편리하게 생산성 있게 팔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줘요. 쇼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시우스가 이 맥스가 만든 돌박기 회사의 첫 오더를 따라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공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는 토비가 나중에 왔었죠. 그렇죠? 순서가 달랐었던 거예요. 맥스는 그때 상황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뒤죽박죽 만들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갔던 거죠. 그걸 오라클 오지가 잡아줬던 거예요. 이 마법사 토비는요, 대학원생으로 나옵니다. 마법사 토비는요, 혁신이라기보단 토탈 케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차근차근씩,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엔지니어적인 사람이에요.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마법사 토비는 조금씩 이 돌박기를 개량하는 가운데서 이 돌박기가 한번 굴러가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는 이 돌박기의 다른 용도인 맷돌까지 생각해냅니다. 그렇죠? 돌박기 두 개를 옆으로 놓고 갈아버리면 맷돌이 되겠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에서 또 다른 파생 상품으로 나가게 되는 어떤 계기를 책에서 얘기를 해줘요. 스토리로. 자, 그리고 마법사 토비가 클로저 카시우스가 어떻게 보면 첫 돌을 놓은 이 회사를 키워서 맥스 바퀴 제조회사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맷돌의 탄생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제 마법사 토비가 이제 마법사 이제 토비죠. 마법사 토비가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혁신 제품이 나오고 커가는 과정에 꼭 미투 제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보고 프리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혁신하지 하기보단 혁신된 제품을 개량하는 거죠. 당연히 돌보다 목재가 훨씬 더 뭐야? 가볍고 제조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 상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신상품을 만들고 신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처음에는 가시밭길에서 가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뜻하지 않게 미투 제품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밥 갈다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비는 이걸 가지고 돌바퀴를 가지고 맷돌로 개량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신상품은 파생상품, 혁신상품, 개량상품으로 만들고 여러분 나무보다 더 개량된 게 뭐겠어요? 빗살이겠죠. 훨씬 더 원가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바퀴가 소재가 바뀌고 용도가 바뀌는 과정이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라인으로 작가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인터레스팅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자, 20%의 사소함의 변화가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토비는 다시 오라클 오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오지가 계속,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지가 어떤 솔루션을 줘요. 그때 오지가 이제 잠재 고객을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오라클이 말했다. 기술을 따라가느냐, 시장을 따라가느냐, 그런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 회사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오지가 해줍니다. 그러면서 빌더 벤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이 빌더 벤은 처음에는 여러분 빌더 벤이 두 번째 나왔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트러스트와 릴레이션십 그리고 브랜드라는 거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 빌더 벤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산업의 많은 관계인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책에서 읽어보시면 그냥 전화기 한 대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때는 이 마법사 토비의 그 다음 단계에 가야지 이 빌더벤이 너무 앞으로 나와버리면 뭐야? 한마디로 여러분 물건은 형편 없는 상태에서 관계로만 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서 모래 위에 성쌓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복제 제품에 대한 대응 차별화를 대규모의 공세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빌더벤이 브랜드라이징을 하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아까 처음에 아까 만났던 세일즈맨 캡틴이 마지막에 와서 이 친구가 프랜차이즈, 그렇죠? 휴먼 리소스라는 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요. 이제 시장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람들이 맥스를 도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마케팅 도서인 것 같지만 맥스가 그때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경영책이기도 해요. 뭐 처음에 이 책은 제프 콕스가 그 플롯을 짰지만 하워드라는 사람이 일단 리소스를 제공했다고 했죠. 근데 하워드라는 이 사람이 휴먼 리소스, 한마디로 인사를 하는 인사제도, 그러니까 인사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 하워드라는 사람 입장에서 마케팅이란 결국 그때 사람을 요지에 잘 쓰는 게 마케팅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이 스토리라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스와 미니 이 두 부분은 맥스 바퀴 제조 회사를 차립니다. 네. 클로저 카시우스, 마법사 토비, 빌더 벤, 세일즈 캡틴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요. 이멈이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돌바퀴의 카피캣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이 맥스, 이 스토리 라인에서 끝까지 맥스를 괴롭혀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맥스와 화해를 하게 돼서 결국 맥스는 이멈의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 성장이 가면 그 다음부터 성장은 잡아먹는 거라고 하죠.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맥스 바퀴 제조회사는 맥시멈, 맥스와 이멈이 합쳐져서 맥시멈. 참 보면 제프 콕스 네이밍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맥시멈 바퀴 제조 주식회사를 차려서 이제 오라클 오지가에게 이제 또 다른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결국 스토리라인은 이 책은 맥스와 미니로 시작을 해서 클로서 카시우스, 마법사 토비, 빌더벤, 세일즈 캡틴에 이르르기까지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며 그 사이에서 경영자로서의 맥스와 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기획자, 초기 기획자로서의 클로서 카시우스, 엔지니어와 회사를 시스템 만들 수 있는 토비, 그리고 그걸 브랜드 만들고 시장을 크게 형성을 가기 계기를 만들어주는 빌더벤. 그렇죠? 그리고 시장 장악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캡틴이 만들어내는 도를 통해서 맥스라는 재벌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그때 아주 재밌는 스토리들을 집어넣어서 작성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나중에 프랜차이즈, 이게 어떻게 보면 분사가 돼서 메가마트 CEO로 세일즈 캡틴이 성장을 해 나가요. 예. 빌더벤은 이 회사의 나중에 그 부회장이 되고요. 맥시멈 주식회사의 CEO로 토비가 앉습니다. 맥스는 그러고 보면 되게 호기심이 많고 되게 뭔가 여러분 한 곳에 진득히 회사를 그로잉 시키기보단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맥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미니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 회사를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이냐. 그래서 토비에게 이 두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자. 그러면서 토비에게 회사를 맡기고 빌더벤에게 부회장직을 맡겨요. 누구에게 CEO를 맡기고 누구에게 그 CEO를 보좌할 수 있는 직권을 맡기고 또 누구는 분사시키느냐, 이 과정을 결정하는 과정도 되게 책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맥스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맥스가 도를 가지고 성장했던 건 처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시작했던 돌이 바퀴가 되고요. 이건 어떠한 실수에 의해서 맷돌로 진화하게 되고, 이 바퀴라는 그 기능이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클로서 카시우스를 다시 만나요, 맥스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지고 클로서 카시우스를 만났죠. 근데 카시우스가 이제 이 책의 엔딩이에요. 야, 이제 바퀴가 아니라,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이 기어입니다. 바퀴가 여러 개 달려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전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어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로서 카시우스와 이 기어의 세계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소재는 똑같겠지만, 모양은 똑같겠지만, 전혀 다른 시장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 책이 이제 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맥스가 그때 만난, 아까 말했던 피라미드 감독관 그레니티, 그렇죠? 돌바퀴를 팔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라미드 건축 제공자 마블에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경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돌바퀴를 제공을 합니다. 피라미드 책임 엔지니어 코브라라는 사람에게는 배달된 바퀴를 썰매에 모두 장착해 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엔지니어 애들에겐 그 돌바퀴를 다른 형태와 다른 용도로 이제 프레젠팅을 한다라는 거죠.
골리앗 썰매 제조 주식회사한테는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마차를 소개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과 기업한테 이 돌바퀴를 프레젠팅하고 이 마케팅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틀라스 마차 제조회사에 이제 납품을 할 때는 벤더빌더가 관계.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왜 써야 되느냐는 이미 성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건데 그 회사 안에 사이러스와 비비, 그러니까 벤더빌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에 가면 기술적, 성능적 어떤 그런 뭐 차이는 대부분 대동소이해져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벤더라는 친구가 필요한 거죠. 자, 이거는 뭐냐? 이제 개인 고객한테 파는 겁니다. 세일즈 캡틴이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수많은 이 목재 바퀴를 팔 때 개인 고객의 니즈와 맞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색깔을 칠한 바퀴가 나와요. 이제 고객이 나는 노란색이 좋아, 어떤 나는 파란색이 좋아, 이런 식으로 단순했던 제품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수많은 다양한 어떤 아이템으로 차별화되고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때 어떤 클라이언트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도 이 책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어떤 순서를 보면은요, 맥스에서 시작을 해서, 맥스와 미니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오라클 오지라는, 이 오라클 오지가 이 책에 사파로 나와 있는데 되게 재밌게 그려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맥스와 오지와의 대화예요. 오라클 오지는 이 맥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답을 알려주기보단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깨우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물어봐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는, 맥스라는 사람은 그때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그때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채용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는 거고, 그때 상황마다 클로소 카시우스, 토비, 벤, 캡틴은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똑같은 제품이라도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맥스가 마법사 토비 대신 벤더빌을 CEO로 선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처음에 이 맥스와 미니가 회사를 키우고 나서 이 회사를 누구에게 임파워먼트라고 위임을 할까 했을 때 아무래도 빌더벤이 이 업계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빌더벤에게 주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토비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맥스와 오지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빌더벤은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죠. 신뢰, 고객과의 신뢰. 토비는 혁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토비에게 줬는지 아시겠죠? 혁신을 하지 않는 브랜드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브랜드로서 시장에 아주 좋은 자리,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었다고 하더라도 이 끊임없는 혁신이 되지 않으면 그 브랜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브랜드를 만들자. 그러나 그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결국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 브랜드가 그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혁신이라는 게 계속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혁신이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저자의 생각은 혁신이 우선이 되고 그 뒤에 그걸 브랜드가 따라와야만 지속 가능한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 놓치면 후회하는 밑줄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 두 번째, 여보, 그렇게 실망만 하지 말아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분명 어딘가엔 바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맥스는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오지라는 외부 컨설턴트를 만나기 전에 그 옆에 정말 좋은 컨설턴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코끼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줘봤자 사람들은 그 제품에 대한 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리스크를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꿈을 판다라는 거죠. 클로저는. 그죠? 아까 처음에 캡틴 세일즈맨의 문제 해결책을 봤지만 처음에는 꿈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미래와 기회를 파는 게 마케팅이라고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이 그죠? 이 158페이지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어떻게 이제 어떤 우연한 해프닝으로 제품이 다른 용도로 개량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맷돌로 새로운 맷돌이라는 제품으로 나오게 됐죠. 자, 보면은 이제 토비가 이제 회사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라클 오지에게 물어봤을 때 오지가 답변을 했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아까 제가 나눠드렸죠. 그죠? 벤더빌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이자 어떻게 보면 좋은 관계 형성가예요. 자, 이 촛불을 회사라고 생각하지 오렌지를 바퀴 시장으로 생각하게. 촛불의 불빛은 시장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이네. 촛불이 오렌지를 어느 정도 밝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맥스에게 계속 영감을 주는 게 이제 오지의 역할이죠. 아까 그 골이라는 책에서도 오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실 땐 이 골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두 책 사이에서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플롯들이 있어요. 경영에 포커스를 둔 골과 마케팅에 포커스를 둔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그러나 이 두 마케팅과 경영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의 천재가 된 맥스라고 이 책의 제목을 바꿔도 손색이 없어요. 그럼 에필로그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번 독서 클럽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한번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 이 책을 훨씬 더 잘 소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맥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 맥스는 빌더벤이 아닌 토비를 최고 CEO로 선정했을까? 대규모 시장과 차별화 시장에 대한 맥스의 선택은 과연 맞는 것일까? 그 답변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의 그 마케팅적 감각,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세일즈 하는 스킬, 그때그때 고객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특히 이 책은 무엇보다도 제가 마케팅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도서인데 일단 재미있고 쉽습니다. 자, 이 책의 교환은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그 상세 페이지에 남겨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 그 상세 페이지에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블로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 링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이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강의 교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비밀번호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번호를 클릭하시면 PDF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도 마케팅 천재가 되보시기 바랍니다.